거의 뭐 3-4분 합니다. 갈바닉 기계 말했죠. 얼굴 마사지 하는 기계. 이런 게 있으면 얼굴 이제 마사지를 하는데, 자, 얼굴 마사지 하기 전에 먼저 얼굴 때 좀 뺏겨야 되겠죠. 더러운 거 좀 없애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갈바닉 기계는 버튼이 딱 2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요거 하지 말고, 요게 1번이고 2번입니다. 자, disinclinsion이라 영어로도 나왔는데, 읽으려고 가지 말고, 글자 긴 거, D자로 쓰는 디클렌징이라 생각하면 되죠. 이거는 뭐냐면, 얼굴 영양분 주기 전에 얼굴에 각질을 벗기고요. 피지는 뭐냐면 이게 코 안에 이렇게 허연 거 있는 거 있죠? 이 피지를 빼게 해주고 이제 안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디클렌징 효과를 하는 거죠. 먼저 마사지 하기 전에 얼굴이 떼뺏기 모공속에 나쁜 거 빼야 되겠죠? 그게 뭐다? 디스인클렌션이라는 거죠. 요거를 먼저 탁 눌리는 거죠. 갈바닉 기계가 이게 기계입니다. 자, 제일 먼저 할 때 요 디스인클렌션 버튼을 딱 눌리는 거예요. 그럼 눌리면 어떻습니까? 여기 딱 걸리면은 얼굴에 떼벗겨주고 모공속에 있는 피지를 빼주고 있는 거야 얘가. 아시겠습니까? 이게 원리라는 거죠. 그러면 알칼리 성분으로 피부 표면의 피지와 각질을 제거한다. 알칼리 성분은 여기서 알칼리 성분은 뭐냐면 알칼리 성분은 영양분도 되지만 우리 노폐물 때를 벗길 때는 또 알칼리 성분이 필요해요. 우리 보통 비누나 그런 것들은 다 거의가 알칼리 성분이에요. 아시겠어요? 빨래비누, 하이타일, 슈퍼타일 이런 것들은 이런 성분은 세정 효과가 있거든요. 이것을 알칼리 성분 클렌징을 바르겠죠? 얼굴에. 바르고 나서 디스인클레이션 버튼을 딱 눌리는 거예요. 딱 눌리면 어떤다? 얼굴에 각질이 다 벗겨지고 모공속에 있는 피지, 나쁜 거 있잖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클렌징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나쁜 거 뺏겼으니까 영양분을 침투시켜야 되겠죠? 요게 이온 포트레시스라는 이걸 영어로 하면 그러고 한국말로 하면 이온 용도법입니다. 요게 음과 양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뭐 하랬어요? 음을 하랬죠? 음을 버튼을 딱 누르면 알칼리의 에센스 영양분의 성분을 피부에 침투시킨댔죠? 그죠? 막 침투시킵니다. 침투 다 시키고 나서 양을 딱 눌립니다. 피부를 산성막으로 한번 싹 흡수시켜주고 피부를 전부 다 진정시킨댔죠? 그러면 이제 피부 마사지 끝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바닉 기계에 막 이게 나오면 어디에 넣을지 몰라서 헷갈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제 갈바닉 기계입니다. 자, 먼저 1번을 이게 이제 디스인클렌션인데 이게 뭐냐면 디클렌징을 하는 거죠. 디클렌징이 뭐냐면 각질을 떼죠. 노폐물 배출시키는 세정 효과. 세정 효과는 뭡니까? 더러운 거 씻어내는 거죠. 먼저 마사지 하기 전에 나쁜 거 씻어내야 되죠. 디스인클렌션을 딱 눌려서 나쁜 걸 막 없앱니다. 알았죠? 각질도 하고 노폐물을 뺍니다. 그럼 얼굴이 이제 깨끗해졌으면 여기에 이온 포트레시스 요걸 딱 눌립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 음과 양이 있습니다. 알겠죠? 아까 음 배웠죠 우리가? 음은 뭐였다? 알칼리 성분을 막 침투해서 얼굴에 침투시킨다 했죠? 막 침투시켜서 자극을 주니까 근육도 완화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하죠? 다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양을 딱 눌립니다. 눌리면 이제는 산성막을 피부를 보호하면서 모두 진정시키고 수렴시키는 작용을 하죠. 이게 원리입니다. 갈바닉 기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시험에 요만큼만 나오면은 원리만 나오면은 쉽죠. 효과는 뭐냐 묻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가? 자, 디스인클레이션은 노폐물 배출시킨 됐죠? 요거 피지 속에 모낭 속의 피지나 각질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미백호가 깨끗해지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온 포트레스는 하는 게 뭐다? 고농축 활성제를 뭐냐? 우리 에센스, 그죠? 앰플 같은 거죠. 영양분. 그거를 침투시키죠. 그래서 재생력은 뭐냐? 피부가 살아나게 하는 거죠. 재생력은. 그래서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촉진시키죠. 왜? 음이 막 두들주고 난리 났으니까 혈액순환 잘 되겠죠? 이런 효과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디스인클레이션은 때나 노폐물을 없애주는 효과고, 이거 이온 포트레스에서 음과 양은 뭐다? 영양분을 침투시켜서 피부에 재생 주고 피부를 살려주는 효과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넣으면 또 괜찮습니다.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나오면은 어렵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외워야 되니까. 그러면 디스인클레이션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피부에 이제 클렌징을 하는 거죠. 클렌징은 뭡니까? 얼굴 씻는 거죠. 그래서 젤과 앰플을 먼저 바릅니다. 왜냐면 그냥 벗겨지겠습니까? 때가. 젤을 딱 바릅니다. 바르고 나서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T존 부위, 요 이마 여기 가장 피지가 많죠? 요 부위, 이마 요 부분을 이제 시술합니다.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게 낮은 온도의 강도에서 해야 돼서 효과적이다. 이거.
낮은 강도에서 해야 효과적이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디스크레이션 각질 제거는 낮은 강도에서 처음부터 막 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낮은 강도에서 해줘야 더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소금기를 기계에다가 묻혀서 하는 게 좋다. 알겠죠? 그리고 눈 주변은 안 하는 게 좋죠? 그죠? 그리고 사용 중에 이게 얼굴이 닿는 봉이죠? 봉이 갑자기 탁 떼면 안 되고 서서히 떼라. 서서히 낮추면서 떼라. 알겠죠?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보기에. 알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면 정답이죠. 자, 이온 포트리스에서 좋은 말에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젖은 스펀지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봉에다가. 알겠죠? 패드는 스펀지 같은 거를 젖은 거. 젖어야 전기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고객의 피부 타입에 맞는 앰플을 쓴다. 앰플은 우리가 영양분이죠. 그죠? 고객의 피부는 뭡니까? 건성이냐, 노화된 피부냐, 여드름 피부냐, 이 피부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분을 써야지 아무거나 쓰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써라. 그죠? 그리고 약산성은 양극, 알칼리는 음극이라 아까 공부했죠. 그죠? 음극을 누르면 알칼리 성분이 침투되고 양극을 누르면 산의 성분이 된다. 알칼리는 음은 힘이 세니까 침투시킨대죠. 알칼리를. 그죠?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일 타입은 하지 마라. 왜? 오일은 기름기가 있는 건데 기름기가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좀 기름 있는 성분을 쓰지 마라. 전류 세기는 시간을 체크하고 잠깐만 서서히 떨어지지 않도록 전극봉이 할 때 떨어지면 안 되는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한 5분 동안 할 거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다가 떼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자꾸 이렇게 자극을 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영양분 침투의 목적 음극은 음극을 먼저 하고 내가 양극한다고 그랬죠? 그죠? 침투. 목적은 음극을 해서 시술 후에 양극을 한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왜? 음극에서 먼저 영양분 침투시켜야 된댔죠? 그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서 양극으로 다시 얼굴에 피부를 진정시킨다 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음극을 하고 양극을 한다. 요거 시험에 나오죠. 그리고 무조건 이 봉은 서서히 떼야 됩니다. 톡 떼면 안 된다는 거죠. 디클렌징 할 때도 그렇고 영양분 침투시킬 때도 그렇고. 알겠죠? 요거가 어렵게 나올 때 이 말이 많이 나오니까 외우기 힘들죠? 보통 이게 나옵니다. 이게 거의 3-4문제 나옵니다. 하나에서.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확실하게? 갈바닉 기계가 어떤 효과라는 거. 알겠죠? 그거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 디스인크레이션을 써서 여기 갈바닉 기계면 디스인크레이션을 요걸 딱 눌려서 얼굴에 각질하고 모공 속의 찌꺼기를 다 빼준다. 피부를 깨끗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요거를 딱 눌리면 여기 1번과 2번이 있겠죠? 음극은 어떤 거다? 영양분 알칼리를 침투시킨다. 다 지키고 나서 음극을 딱 누르면 산의 성분을 침투시켜서 피부를 보호하자. 이런 효과다. 그리고 요거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죠? 요것만 좀 체크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조금 헷갈리면 안 돼요. 갈바닉 기계가 어떤 원리에 대해서 있는지 사실 이해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이 뒤에는 우리 아까 기계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내가 아까 중에 스프레이는 어떤 거 수분 공급을 준다. 이거 많은 얘기도 있는데 결국 필요 없고 아까 큰 차트 있었죠? 수분을 주는 기계 뭐뭐다. 피부를 진단하는 기계는 뭐다. 피부 영양분을 침투하는 기계는 뭐다.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것만. 그리고 우리가 교류에서 감홍전류에서 저주파, 중주파, 고주파 가는 거. 알겠습니까?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갈바닉 기계가 디스크레이션이 하는 거, 이온 포트리스가 하는 방법. 알겠죠? 그것만 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이건 끝났습니다. 다 이제 그 말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고요. 아까 내가 체크해준 그것만 열심히 외워도 다 되는 겁니다. 자, 화장품이 들어가서 보는데 화장품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만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다 뭐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화장품이 분류해서 75페이지인데 여기는 여러분은 75페이지고요. 서책은 네네, 그때 내가 꼭 외워주라고 한 부분 있었죠? 아니, 그거 말고 요거.
58페이지에 사용목적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거든요. 자, 딴 거는 하지 말고요. 여러분 다른 거 이런 거는 과감하게 버리세요.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알았죠? 거기에 집착하고 있지만 하는 것만 열심히 해. 복주야. 자, 사용 목적은 뭐냐면 자 기초 화장품. 우리가 기초 화장품 하죠. 시험에 기초 화장품에 포함되는 거, 기초 화장품에 하는 게 나옵니다. 세정, 세안, 얼굴에 씻는 거는 무조건 기초 화장품입니다. 그러면 크렌징, 디크렌징 다 들어가겠죠. 피부 정돈, 피부 보호, 회복. 피부 정돈하는 거 스킨 로션이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양크림, 에센스 다 바르죠. 거기까지가 기초 화장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기초 화장품 사용 목적 나오죠. 세안, 세정, 청결하고 피부를 정돈하고 피부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데 쓰는 거다. 이것이 기초 화장품이다. 그럼 종류는 뭐에 있느냐? 세정, 세안에는 크렌징이 있고 딥크렌징이 있고 여러 가지 크렌징 제품이 나오겠죠. 그러면 피부 정돈하는 한 영향을 주는 쪽은 화장수, 우리가 말하는 스킨 로션이죠. 팩, 마사지 크림, 에센스, 모이스처 크림 이건 다 기초 화장품이 들어간다. 알겠죠? 피부 영양 주는 거니까 보호해 주는 거고. 메이크업 화장품은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색조하는 거 있죠. 베이스는 뭐냐? 우리 피부 색깔 깐 거. 파운데이션. 알겠죠? 피부색 표현하는 것을 베이스 메이크업이랍니다. 이 피부. 이런 것들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페이스 파우더. 파운데이션은 뭐냐면 우리 크림 이거 크림 타입으로 된 것을 파운데이션이랍니다. 페이스 파우더는 뭐냐? 가루분. 알겠죠? 그것을 페이스 파우더로 갑니다. 파운데이션 우리 이렇게 색깔 만드는 거 이런 것들 말하고 알겠습니까? 우리 피부 색깔 이런 것들은 베이스 메이크업이라고 합니다. 얼굴 밑에 깐다라는 거죠. 포인트 메이크업은 뭐냐면 아이섀도우, 립스틱을 포인트 메이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카라, 여기 립, 얼굴 볼 터치하는 것들은 전부 다 포인트 메이크업. 이거는 메이크업 화장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에 색깔을 내는 것은 메이크업 화장품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피부 표현을 하는 것은 베이스입니다. 알겠죠? 포인트는 뭐다? 아이라인, 립스틱, 그죠? 마스카라. 이거는 눈에 포인트를 준 거다, 얼굴에. 그죠? 그것은 포인트 메이크업이라고 합니다. 모발 화장품은 뭐냐면 머리에 쓰는 거는 다 모발 화장품이다. 알겠죠? 그러면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는 다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정발 뭐냐? 헤어무스, 제열, 왁스 같은 것도 다 모발 화장품에 들어갑니다. 그죠? 시험에 모발 화장품에 들어가지 않는 것 하더라는데 헤어 왁스는 화장품이 아닌데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탈모제 있죠. 머리 빠지지 말게 하는 거, 염색하는 거 있죠. 파마약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모발 화장품에 들어갑니다. 머리 쓰는 모든 것들은 모발 화장품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바디 화장품은 그냥 몸 씻는 거죠. 우리 몸 씻을 때 거품 나는 거 쉽죠? 워시, 바디워시랑 바디 클렌저, 버블바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피부를 보호하는 것은 로션이죠. 바디 오일 이런 것들 전부 다 핸드크림. 핸드크림도 바디입니다. 시험에 바디 로션에 들어가지 않는 거에서 핸드크림 나오면 아니라고 이건 손이라고 손도 몸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손에 바르는 핸드는 뭡니까? 손에 바르는 크림이죠. 이것도 바디는 우리 몸을 바디라고 합니다. 영어로 바디 화장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치 억제는 몸에 냄새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오코롱하고 데오드란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목욕하고 나서 이렇게 큰 향기 나는 것도 우리 몸에 막 바르는 거 있죠? 그런 걸 말합니다. 향수랑 조금 다릅니다. 향수보다는 향이 좀 약하죠? 그죠? 그런 걸 말하고 여기서 방향 화장품이 향수입니다. 알겠죠? 체크해 주세요. 향수는 향취를 부여하는 겁니다. 재치를 억제하는 것은 향수가 아니고요. 냄새를 억제하는 건 향수가 아니고요. 향취를 부여하는 것이 향기입니다. 퍼퓸, 오데, 코롱 이런 건 뭐냐? 프랑스 말로 향수를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정도는 기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화장품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거는 여러분 못 외웁니다. 외울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그 밑에 있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계면활성제 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계면활성제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기름은, 자, 내 설명들 보세요. 기름은 물에 딱 이렇게 떠 있죠. 기름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겹살 있죠, 고기를 후라이팬에 탁 구웠어요.
구워가지고 딱 물로 씻으면은 그 기름이 씻어집니까? 안 씻어요? 프라이팬에 있는 기름이. 그대로 있는데 트리오를 씻으면 어때요? 뽀득뽀득 식혀지죠, 기름기가. 그 트리오를 쓰면 거품 나죠? 그게 계면활성제입니다. 알겠죠? 계면활성제라는 게 뭐냐면 기름하고 물하고 섞이게 하는 유화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면은 트리올도 있고요. 비누에도 있고요. 비누도 거품 나죠? 샴푸에도 거품 나죠? 그리고 린스에도 거품 나죠? 치약 거품 나죠? 거품 나는 거는 다 계면활성제 들어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음식에 기름하고 다 있잖아요. 이 기름이 물하고 안 섞이죠? 기름은 어떻습니까? 물의 표면에 딱 떠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떠있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기름이 물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계면활성제가 딱 들어가서 이 물 표면에 붙어있는 기름을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장력을 낮춰서. 알겠죠? 떨어지게 해서 물하고 기름하고 섞이게 하는 것이 계면활성제라는 거죠. 그래서 거품 나서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되고 한번 읽어볼게요. 계면활성제란 요 정의가 나오죠. 한 분자에 물을 좋아하는 친수기, 기름을 좋아하는 친유기, 이런 말은 뭐냐면 물 안에 기름하고 물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함께하는 물질로 만드는 거. 알겠죠? 이게 계면활성제라는 거죠. 하나의 분자로 만드는 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의 분자에 물에 녹는 거와 기름이 녹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걸 하나로 만든 것이 계면활성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떨어지게 하는 거죠. 기름은 물하고 안 섞이는데 기름이 물하게 섞이게 하는 유화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계면활성제다. 자,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계면활성제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양이온 계면활성제,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있는 거예요. 양은 양의 성격을 띠겠죠. 음은 음의 성격을 띠겠죠. 여기서 내가 음이 양이 세다고 했습니까? 양이 힘이 세다고 했습니까? 음이 세다고 했죠? 그러면 음이 하는 일이 뭡니까? 힘이 세다 보니까 세정작을 떼줍니다. 떼. 알겠죠? 음은 힘이 세니까 음이 계면활성제가 딱 들어가면은 때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럼 떼지우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비누, 떼지우죠. 클렌징 샴푸 떼지우죠. 그죠? 그러면은 비누와 클렌징하고 샴푸, 그리고 뭐 트리오 이런 데는 전부 다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넣는 거예요. 떼지우려고 할 때는. 알겠죠? 그러면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뭐냐면 얘는 힘이 없어서 때를 못 지워요. 뭐 하냐면 살균 소독이나 표면을 부드럽게 한다든지 정전기를 발생을 막는다든지 피부를 자극을 강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어딥니까? 린스죠. 린스는 때 못 지우죠.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머릿결을 그죠? 정전기 안 일어나게 하죠. 그때는 뭘 넣는다?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넣는다. 알겠죠?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세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넣는 계면활성제를 음이온 넣으면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할 수 없는 것은 세정만부터 다 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치약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쵸, 맞아요. 음이온 계면활성제 들어가죠. 입안에 있는 들어온 걸 다 없애야 되죠? 그런 겁니다.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뭐냐면 음과 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음과 양이 다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강해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왜? 우리가 여자 남자가 만나면 부드러워져요. 여자 혼자 있으면 시끄럽게 떠들다가 남자가 있으면은 조용해집니다. 남자들도 막 욕하다가 여자들만 있으면 얌전해집니다. 둘이 붙이려면 부드러워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성이 한 군데 있으면은 부드러워집니다. 알겠어? 그래서 베이비 샴푸, 저자극 애기들 씻는 거, 자극이 없는 그런 계면활성제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뭐냐면 여기는 음과 양이 없습니다. 알겠죠? 음과 양이 없는 것을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냐면 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이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보면 하나로 샴푸 있죠. 옛날에 보면은 샴푸 하나로 클렌징도 되고 샴푸도 되고 린스도 되는 거 있었죠. 하나만 씻으면 그런 거 없었어요? 중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샴푸 린스가 있는데 샴푸 이거 하나만 쓰면 하나로 샴푸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하나만 쓰면 린스 안 써도 되는 거. 그런 것들은 비온계 계면활성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계면활성제가 어떤 거다? 한계 분자와 물의 진한과 기름 진한 거를 한 군데 묻혀서 기름이 물하고 섞여서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죠? 그게 계면활성제입니다. 계면활성제는 종류가 음이온, 양이온이 있는데 양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세정을 못 한댔죠. 때를 지울 수 없습니다. 살균 소독이나 하고 부드럽게나 하고 정전기 없애고 그런 데 씁니다. 예를 들어서 샴푸, 린스 같은 거 트리트먼트 부드럽게 하는 거. 음이온은 힘이 세댔죠. 음은
그러니까 세정 떼주는 데만 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비누, 트리오, 샴푸 같은 데 넣죠. 그죠? 양성은 음과 양이 다 있습니다. 음과 양이 다 만나면 내가 부드러워진 됐죠? 자극이 없습니다. 아주 자극이 작은 부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 끝났습니다. 계면활성제. 이해됩니까? 네, 됐습니다. 자, 여기 너건 82페이지 펴고요. 본인들은 요거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 85페이지, 요거 한번 보세요. 유화 형태. 유화는 뭡니까? 기름하고 물하고 섞이는 걸 유화라고 하죠. 그죠? 자, 시험에 WO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크림유입니다. 기름하고 진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기름하고 진하기 때문에 물 안에는 안 녹습니다. 그런 것들을 WO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보통 크림으로 만든 것들은 거의가 W입니다. 똑같은 뭐 로션이나 영양크림인데도 물에 녹지 않는 것, 물하고 섞이지 않는 것을 영어로 WO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밑에 보면은 OW 있죠? 이거는 기름기가 있어도 물에 녹는 겁니다. 알겠죠? 물에 녹기 때문에 영양크림이나 뭐 로션을 발라도 물로 씻어서 지워집니다. 알겠죠? 그런 성분을 OW 갑니다. 그래서 OW 됐다는 말은 이건 물로 씻어도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보겠습니다. WOW는 뭐냐면 다상 에멜전을 말하고 OWO 이거는 그냥 요런 형태는 어떤 거냐면은 멀티죠. 여러 가지 형태가 두 가지 섞인 거죠. 알겠죠? 요런 것들은 요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시험에 그 WO와 OW가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할 필요 없고, 뭐, 뒤에 뭐 이렇게 화장품 막 동일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 외우고 넘어가기가 너무 좋죠? 그죠? 자, 95페이지에 공중위생 관리학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막 질병이 막 나옵니다. 기생충도 나오고, 뭐 세균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 다 못 외웁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필요한 것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시험에는 막 나오죠? 나오는데 공부하지 않은 건 나왔을 때 여러분 외우려면 이건 엄청납니다. 근데 그냥 과감하게 버려주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버리라고 하는 것들 시험에 다 틀려도 10몇 개밖에 안 됩니다. 내가 24개 틀려도 된댔죠? 나머지 내가 외우라고 목 터지게 해주는 것만 외워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 외우라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는 건 과감하게 넘어가세요. 하지만 공중위생관리학은 꼭 공부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할까요? 자, 공중보건학이 나오는데 공중보건학은 뭐냐면 예방입니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가 보통 보건소 많이 가죠? 보건소에서 우리 독감 예방주사 맞고요.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병 걸렸을 때는 어디 갑니까? 병원 가죠? 병원은 치료를 하는 데고요. 보건소는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공중이라는 것을 우리 일반 사람들을 공중이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질병이 걸리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공중보건학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건강과 질병이 나오는데 건강은 무슨 뜻이냐라고 나옵니다. 시험에 건강이 무슨 뜻이냐 시험에 자꾸 나와요.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이 완전한 상태. 이거 시험에 나오는 문구죠. 이거 외워주세요. 이것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시험에 나옵니다. 질병이 발생하는 요인이 있어요. 요인은 뭐냐면 질병을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숙주가 있는 거예요. 숙주는 뭐냐면 질병이 사는 집이죠. 그죠? 세균이 사는 곳이 있잖아요. 어디 삽니까? 우리 몸이죠. 인간입니다. 맞죠? 인간 안에서 우리 몸에 영양분을 먹고 살죠, 세균이? 질병.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숙주는 뭐냐면 세균이 자라는 곳. 어디다? 인간이죠. 그죠? 이거고. 병인은 뭡니까? 병균입니다. 그 병인체. 균이 있어야 되겠죠? 환경은 뭐냐면 세균이 감염이 되려면은
세균이 감염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물리적이든 생물학적인 경제적인 원인에 의해서 세균이 생기겠죠. 이런 것을 환경이랍니다.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는 요인은 딱 세 가지죠. 숙주, 병인, 환경. 이거 체크하세요. 자, 그러면 질병을 예방 단계가 있는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공중보건의 개념이 나오는데 보건의 개념 정의는 뭐냐면 공중보건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거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윈슬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저씨가 공중보건학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죠? 윈슬러가 만들었다는 게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조직된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여 건강하고 효율을 증진하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이 말은 뭐냐면 공중보건학을 위해서 사람들 질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예방을 하는 거예요. 예방을 하니까 어때요? 수명이 연장되겠죠? 길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사는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지. 꼬랑꼬랑 아프면서 오래 살면 안 좋죠? 그런 것을 기술적 과학적으로 하는 것들이 공중보건학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알겠습니까?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이 공중보건하고 누구 대상을 하느냐? 시험에 나옵니다. 지역 주민. 요 지역에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중보건학을 예방한다. 목적이 뭐냐? 시험에 나옵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왜 공중보건학을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는 이유는 질병을 예방하는 게 가장 목적이랬죠. 예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살겠죠. 수명이 연장됩니다. 그리고 신체적, 전신적으로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증진을 시킬 수 있는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이 두 개는 꼭 알아야 됩니다. 대상과 공중보건학의 대상은 누구다? 지역 주민이다. 알겠죠? 목적은 뭐다? 질병 예방과 수면 연장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효율적인 증진해 주는 거다. 이거 꼭 시험에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구가 나오는데요. 인구는 뭡니까? 우리가 중국 인구 많죠? 사람 수죠? 그 인구의 정의는 뭐냐면 어느 특정 시간에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 어떤 시간이 뭐냐? 지금 이 시간에 요 중국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에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사람, 한국 이 안산에 살고 있는 사람 비교하면 어디가 인구 많으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수를 말하는 겁니다. 집단입니다. 인구론에서 말더스주의하고 신말더스주의가 있는데 말더스라는 사람이 인구론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만든 게 뭐냐면 인구가 막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 막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증가하면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죠. 그죠? 또 돈도 벌어야 직장도 문제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도덕적으로 억제했죠. 하나만 놓고 잘 살자. 그죠? 뭐, 순결을 좀 지키라든지, 그죠? 막 이런 쪽으로 도덕적으로 막 규제를 한 게 신말더주의입니다.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말더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도 안 돼서 신말더주의를 한 거예요. 안 되겠다. PM을 하라는 거죠. PM을 교육시켜서, 뭐, 좋아서 뭐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애가 안 생기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말더주의는 그 PM 방법을 해서 산화 조절을 하는 것이 신말더주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됐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인구의 구성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피라미드형, 종형, 항아리형, 별형, 기타형으로 해서 어떤 모양으로 딱 해서 요 도시는 어떤 인구 형태다, 어떤 인구 형태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피라미드는 뭡니까? 자, 보세요. 이 뭐 삼각형으로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밑에가 나이가 어린 거고 올라가서 나이가 많은 거예요. 자, 보면은 나이 어린 애가 출생률이 많죠? 점점 오래 가서 빨리 죽어버립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면 출생률은 많고 많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느 나라입니까? 못 사는 나라죠. 잘 사는 나라서로 오래오래 살죠. 그죠? 건강하게 막 돈도 투자하고 병원도 다니고 예방주사도 맞고 하니 오래 살지만 못 사는 나라는 빨리 죽어버립니다. 알겠죠? 피라미드형은 어떤 거다? 출생률이 높고 나이가 갈수록 많이 죽는 형이다. 종형은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겼는데 출생률이 좀 낮은 그런 형이죠. 항아리형은 이제 선진국형입니다. 중간이 출생률도 이렇게 항아리가 보세요. 항아리는 여기 좁고 이렇게 중간이 볼락하고 밑에도 좁죠.
중간층이 뭡니까? 젊은 층이죠. 중간층이 많은 거예요. 애기 작게 놓고 젊은 사람이 많이 활동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 선진국형입니다. 잘 사는 나라들. 별형은 뭐냐면 약간 선진국형과 비슷한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별형이 도시형.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도시가 젊은 사람이 많죠. 그죠? 그래서 시골에서 태어나더라도 돈 벌려고 처음 도시형으로 가죠. 별형이 도시형인 거죠. 그러니까는 생산 연령이 자꾸 유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자꾸 들어오는 형이 별형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인구 조사에는 인구 정태가 있고 인구 동태가 있는데 정태는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딱 태어나자마자 여자 남자 절대 안 바뀌죠. 성별 이거는 인구 정태입니다. 연령별은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100살이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이런 건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연령별로 10대가 몇 명이고 20대가 몇 명,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거와 내일 하는 거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국적별, 갑자기 태어났다가 한국이 됐다, 중국 됐다, 미국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인구 정태입니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학력별, 갑자기 얘가 뭐 유치원대 대학 가는 거 아니죠? 이런 것들은 정태입니다. 직업도 마찬가지고 산업별 조사도 전부 다 인구 정태입니다. 인구 동태는 뭐냐면 출생률입니다. 지금도 막 태어나고 있죠? 수시로 인생 출생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망률도 뭡니까? 지금 죽고 있는 사람들 많죠? 전국에. 사망률도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전입 전출하면 이사하고 이사 가는 것도 지금도 이사 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이사 가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것들 인구 동태라고 합니다. 동태는 인구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수시로 변하는 거고 인구 정태는 한번 결정되면 잘 움직이지 변하지 않는 것들 인구 정태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거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건지표에서 건강지표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WHO가 뭐냐면 세계가 이제 보건지구를 만든 거예요. 자, 누구 나라에 중국에 지금 사스가 유행하면은 잘못하다가 전염때 온 나라가 다 퍼져버리니까 세계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전염을부터 이렇게 보호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 게 WHO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서 나라마다 건강지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건강한 나라다. 이 나라는 비건강한 나라다. 이 나라는 이런 나라다. 이렇게 나라별로 지표를 만드는데 그 지표가 되는 게 뭐냐면 요 1번, 2번, 3번, 4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비례 사망률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전체 죽은 사람 중에서 50세 이상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 요거를 체크하는 게 비례 사망률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50세 이상이 많이 죽은 나라는 못 사는 나라죠? 건강지표가 낮은 나라입니다. 평균 수명은 뭐냐면 사람들이 한 몇 살까지 살더라. 우리나라는 보통 보면 요즘은 거의 70, 80은 평균 수명이죠. 다 70은 살더라, 그죠? 근데 어느 나라는 뭐 40대면 다 죽어버리더라. 그죠? 그런 나라는 평균 수명이 낮은 나라는 못 사는 나라죠? 뭐 거의 80, 90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평균 수명. 조 사망률은 뭐냐면 인구 딱 1000명을 두고 나서 1년간 죽는 사람 수로 재는 거예요. 알겠죠? 조 사망률은. 그래서 딱 1000명을 나라별로 1000명을 해서 1년 동안 죽는 인구수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죽는 사람이 못 사는 나라죠. 그죠? 영아 사망률은 뭐냐면 딱 태어나자마자 0세부터 죽는 나라. 그런 사망률이 많은 나라는 못 사는 나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의료시설이 없잖아요. 건강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고 어떻게 한다? 그 나라의 건강지표를 체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또 중요합니다. 역학 나옵니다. 역학 및 질병관리. 역학은 뭐냐면 사주 보는 역학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막 갑자기 막 집단으로 막 구토하고 설사하는 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조사로 갑니다. 왜 갑자기 집단으로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고 사람들 열병이 났는가 해서 조사로 가는 것이 역학조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인구 또는 질병에 관한 학문이고요. 대상은 인간 사회 집단을 하고 목적은 뭐냐면 목적에 체크하세요. 목적에. 질병의 발생 분포와 그 경량과 양상을 파악해서 원인을 탐구하는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왜 이런 질병이 생기는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충청대 보면 갑자기 뭐 조루해가지고 병 생겼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 닥터 사람부터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왜? 그러면 그것이 또 전염 생기게 하니까 미리 예방한다고. 이런 것을 가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역학을 하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질병이 생긴 원인을 밝히는 학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질병 발생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는 거다.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무조건 역학은 질병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제거해서 예방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고요. 다 필요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 1군, 2군 막 이런 거 나오죠. 사실은 이 균을 외우면 참 좋죠. 그죠? 외우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해도 돌아서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넘어가. 내가 딱 외우라는 거만 외우세요. 나머지는 알겠죠?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1군 간염은 뭐냐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한번 전염병이 발생하면 이 퍼지는 게 순식간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거는 발생 즉시 그 사람 바로 격리시켜야 돼요. 어디 다른 데 가다 놔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걸 제1군 간염병이라 합니다. 어떤 병이냐면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즈, 장출현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번 오면 검사했을 때 간염 검사를 하잖아요. 전염이 없어도 중요한 거예요. A형 간염은. 알겠죠? 그리고 생기면 그 전염성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1군 전염병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건 어떤 거다? 생기면 그 환자를 바로 격리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접촉이 없도록. 알겠죠? 두 번째는 그래도 1군보다 조금 낫습니다. 신고는 즉시 해야 되지만 그냥 예방 접종을 하면 됩니다. 제2군 감염병은 디프테리아, 백일홍, 반상풍, 홍역, 유행성 이한선염, 풍진, 폴리오, B형 간염, 일본 내염, 수두. 이거는 두 번째로 위험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뭐 격리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예방주사 접종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3군은 뭐 병물이 생겨도 7일 이내로 해도 괜찮습니다. 말라리아, 결핵, 한세병, 성병, 송홍열, 수막구균성, 수막염, 레지오네랄증, 비브리오 폐혈증, 발진 디푸스, 발진열, 찌쯔, 가무시증. 발음도 안 된다, 그죠? 이런 기타 등등, 인플루엔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AIDS죠, 에이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제3 감염병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4 감염병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보건복지부를 정했는데, 황열, 댕기열, 보통 모기에서 많이 생기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주기도 뭐 한데, 여러분 이거 못 외우겠죠? 외우겠습니까? 그죠?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해서 외우지 마세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1군, 2군, 1군이 제일 위험한 거고 1군은 바로 격리시켜야 됩니다. 2군 있고 3군 있고 4군 있다라는 거 아세요? 자, 밑에 감염병 발생 원인이 보면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 진균, 리케타, 클라미디아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이러스만 외우겠습니다. 알겠죠? 바이러스라는 균이 이거는 바로 세포에 들어가서 균이 됩니다. 알겠죠? 감염이 됩니다. 홍역. 그러면 바이러스 감염을 해서 생기는 병을 외워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홍역, 폴리오, 유행성 이하선염, 일본 내염 체크하세요. 일본 내염이 바이러스니 잘 물어봅니다. 관병병은 뭐냐? 개한테 물려갖고 사람이 병 걸리는 거 있죠? 전염성 간염, 두창, 에이즈, AIDS, 에이즈죠. 이거는 전부 다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 빼고는 전부 다 세균 감염입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거 다 세균입니다. 결핵도 세균입니다. 나병, 이런 거, 임질, 매독은 다 세균입니다. 폐렴, 알았죠? 그래서 바이러스만 좀 외워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세균입니다. 알겠죠? 시험에 바이러스는 세균이 막 물어봅니다. 두 개 다 못 외우겠죠? 바이러스만 죽으라고 외워줍니다. 나머지는 다 세균이겠죠? 그 다음에 기생충은 말라리아충 뭐 이런 건 기생충이 나오죠. 이름을 우리가 안 해도 그죠? 진균은 곰팡이입니다. 진균은 곰팡이. 백선은 무좀을 백선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간디다증도 곰팡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하지 말고. 그래서 바이러스 정도는 꼭 외워주세요.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 피곤해서 입술에 막 이렇게 부르킨 거 있죠? 그게 다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몸에 바이러스가 있다가 내가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게 바이러스가 막 행동해서 이렇게 물집 생기는 거죠. 알겠죠? 그는 성관계에 의해서 전염 되는 겁니다. 그런 남자랑 좀 하지 마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럼 나도 감염되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뽀뽀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 물집에 있는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겠죠? 그런 남자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평상시 물어보세요. 이게 물집이 생기니까 피곤하고 그 남자들 모르고 나 피곤해서 생기고 지한테 바이러스가 있다는 증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면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 나옵니다. 자, 우리가 능동 면역만 하나 외우겠습니다. 능동 면역만 외우고 나면 나머지 다 수동 면역입니다. 능동은 뭐냐면 우리가 참 능동적이다, 적극적이라는 거죠. 자, 능동 면역은 뭡니까? 우리 몸에 나쁜 균으로부터 막아주는 능력이죠. 능동적이라는 것은 막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능동 면역에서는 자연 능동 면역과 인공 능동 면역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연은 뭐냐면 질병 생기고 나면은 형성되는 면역입니다. 내가 한번 병이 걸리고 나면은 면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병을 다시는 안 걸리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다시 그 균이 들어오면 내가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게 자연적으로 지가 알아서 생기는 거죠. 그게 자연 능동 면역. 지가 똑똑하죠. 능동적으로 지가 만들어내는 거죠, 면역을. 인공 능동은 뭐냐면 미리 예방 접종을 합니다. 우리가 독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전염병이 생겼을 때 예방 접종을 해서 세균과 이런 것도 미리 몸에 넣어서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막아내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인공입니다. 인공적으로 우리가 면역체를 넣어준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인공 능동 면역입니다. 수동은 뭐냐면 이거 아니면 다 수동 능동 면역입니다. 알겠습니까? 자연 수동 면역이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마세요. 두 개 다 외우면 나중에 이게 능동인지 수동인지 헷갈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능동 면역에서 자연과 인공만 외워주세요. 그 나머지는 다 수동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꼭 시험에 나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이런 거 절대 못 외웁니다, 여러분.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외우지 말라니까 가감하게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또 외울 게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세요. 자, 이제 소득에 대해서 할 건데요. 너희들은 107페이지, 본인들은, 이 페이지, 109페이지 가세요. 자, 소독을 하겠는데, 딴 거 없고, 소독약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소독 방법에는 자연 소독하고 물리적 소독이 있습니다. 자연 소독은 자연적으로 소독되는 거죠. 이제 태양 강선에서 햇빛에 말린다든지, 그죠? 냉동시켜도 죽죠, 세균이, 그죠? 희석하면은 세균 효과가 이제 다른 걸 섞어서 또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자연을 이용해서 소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뭐 수건 같은 행주 같은 것도 푹 삶아서 열에 삶아서 햇빛에 말려주면 세균 다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냉동실에 열어놓으면 세균, 뭐 고기에 있는 세균들도 다 죽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소독하는 방법입니다. 물리적인 것은 이제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건열은 건조해버리면 다 죽겠죠. 그리고 불에 태운다든지 소각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도 다 소독법이죠. 세균이 있으면 그걸 다 태워서 그 균을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습열은 뭐냐면 여러 가지 고압이라든지 압력을 해서 그걸 소독하는 방법입니다. 무가열은 가열하지 않고 자외선을 햇빛을 쬐운다든가 총파로 방사선으로 해서 뭐 냉동법, 세균 여과법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해서 세균을 죽이는 것을 통틀어서 물리적인 소독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고 소독법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나옵니다. 알코올. 우리가 알코올 소독 많이 하죠? 그죠? 하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 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다 죽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죠? 그런데 효자형, 곰팡이는 못 죽인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플라스틱이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알코올로 막 이렇게 우리 뭐 도구, 미용 도구 같은 데서 잘못했을 때 녹고 손상 입을 수 있겠죠. 좋은 점은 독성이 없어서 세균 바이러스는 아주 효과적이다. 알겠습니까? 알코올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알코올에 소독 많이 하죠? 병원에서도, 그죠? 세균 바이러스 죽이니까. 소독할 때 병원에서는 거의 알코올로 소독하죠? 그죠? 손에 이런데 세균하고 바이러스가 있으면 안 되니까 가장 세균 바이러스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크레졸 별표하세요. 크레졸. 자, 오염된 손, 오물 소독에 가장 좋은 거죠. 왜 만약에 크레졸을 많이 하냐면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우리 미용실에서는 피부 자극이 있는 소독약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크레졸을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그죠? 왜? 피부에 자극이 없기 때문에. 일반 세균과 소독 효과가 아주 크고 피부에 자극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미용실에서 쓰면 좋겠죠? 그래서 크레졸을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체크하시고요. 근데 안 좋은 거는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독 냄새 나는 게 거의가 크레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체크하세요. 우리가 보통 상처 났을 때 소독약으로 하면 막 거품 나는 거 있죠? 그게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의 가장 유리한 게 뭐냐면 피부 상처를
소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거는 피부에 상처 났을 때, 피가 났을 때 소독을 못 하는데, 과산화수소는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입안에도 소독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상처나 입안을 소독할 수 있는 게 뭐다? 과산화수소다. 체크해 주세요. 자, 포자, 곰팡이까지 살균할 수 있습니다. 또 자극도 좋고요. 머큐로클럼은 뭐냐면 우리가 빨간 약이죠. 빨간 약. 그죠? 우리 보통 빨간 약 바르는 거 상처 났을 때, 피부 점막 상처 났을 때 많이 바르는 거죠. 그 다음에 약성 비누와 역성 비누 체크하세요. 그래서 좀 헷갈리게 됩니다. 약용 비누가 나오죠. 약용 비누는 손과 피부 소독에 하는데 보통 일반 비누, 세정 효과만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 손 씻을 때 그냥 우리가 보통 밖에서 애들 놀다 오면 손 씻으라 도 세균한다고 세정 효과에만 있는 게 약용 비누입니다. 역성 비누는 뭐다? 결핵균, 포도상균, 곰팡이죠. 이런 것들도 다 지울 수 있습니다. 식기나 기구 소독에도 다 됩니다. 그럼 미용실에서 쓰는 거는 역성 비누가 좋겠죠? 기구를 소독할 수 있으니까 체크하세요. 그래서 미용실에서 쓰는 거는 역성 비누가 소독에 좋습니다. 왜? 식기, 미용기기도 소독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역성 비누, 약용 비누는 그냥 손만 세정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공중위생 관련, 요거 먼저 끝나는 거죠. 우리 오늘 여기까지 끝내버립시다. 알겠죠? 그러면 내일 또 처음부터 또 하도록 하고요. 자, 공중위생 관리학은 뭐냐면, 자, 조금 쉬었다가 전화하세요. 자, 공중위생 관리학. 여기서는 법규입니다. 자, 공중위생은, 자, 어떤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체는 위생법, 위생을 지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욕탕. 맞죠? 많은 사람이 물에 통닭통닭 들어가는데 이 사람 몸에 무슨 세균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목욕탕 물을 갖다가 1년 내내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목욕탕 주인은 항상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쓰는 그 바게트나, 그죠? 수건이나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법을 지킨 것, 법을 만든 거죠. 그걸 어기면은 벌금을 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탁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은 옷을 갖다 주면 세탁소 한 군데다가 막 옷들을 넣어서 빨아요. 그러면 그 옷에 뭐가 묻은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결하게 해야 되는 거고, 미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사지 온 사람, 이 사람은 얼굴 수건 닦죠. 저 사람은 기계를, 이 사람 기계 쓰죠. 저 사람 기계 쓰죠. 얼굴에 진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균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소독 안 하고 이 사람한테 쓰면 바로 세균이 감염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통점 쓰는 사람한테는 공중위생법을 지키게 정한 건데, 누가 정했다? 보건소에서 가장 높은 게 보건복지부입니다. 거기 높은 사람이 장관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공중위생법을 지켜라 법을 만든 게 보건복지부령입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든 법입니다. 그 안에서 공중위생법이 나오는 거죠. 자, 목적은 무엇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죠. 영업시설을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다. 결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법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알겠죠? 그러면은 공중위생 영업은 어떤 것이 있느냐? 숙박업, 모텔이죠. 맞죠? 많은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불에 맨날 그 이불을 계속 쓰면 안 되겠죠? 청결하게 해줘야 됩니다. 목욕탕. 이용업은 남자들 머리 깎는 데죠. 미용은 여자들 하는 데고,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은 뭐냐면 건물에 청소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위생관리 용역업들은 무조건 공중위생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뭐 식당이나 당구장이나 노래방은 이런 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용법, 미용법이 나오는데 공중이용시설을 체크하세요. 다수인이 이용을 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한 거다. 공중이용시설은 대통령이 법에 정한 대로 지켜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영업신고가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가 미용실을 차리면은 자격증을 땄죠? 했으면 무조건 가서 내가 장사를 할 때 그냥 내 맘대로 하면 안 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는데 체크하세요. 시험에 100% 나오죠? 내가 이 세 군데 다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지금 안산시 상록구에 살죠?
그럼 상록구니까 구청장한테 가서 내 장사하겠다 영업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기 보면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교 국어과 시가 있잖아요. 그럼 시장한테 가서 그 동네에서 장사할 것 같으면 시장한테 가서 내가 장사하겠다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군수는 뭐냐면 구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군인 데가 있어요. 거기는 군수한테 신고하는 거죠. 신고를 안 하고 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년 동안 감옥을 가든지 돈 있으면 1,000만 원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업신고는 아주 중요합니다. 할 때, 영업신고를 할 때 시설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요. 자, 미용업만 체크하세요. 밑에 거. 남자 건 하지 말고요. 자, 미용기기는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해서 배치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이거 중요하고 소독기와 자외선 살균기를 꼭 둬야 된다. 영업소 내에 작업실과 응접실, 상급실을, 탈의실을 분리해서 칸막이를 해야 된다. 알겠죠? 근데 칸막이를 하고 딱 벽면을 딱 해놔놓고 3분의 1은 투명하게 저 옆에 뭐 하고 있는지 보이게 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상한 짓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침대, 베드사 있죠? 베드가 뭐냐면 여기서는 침대를 말합니다. 우리 마사지하는 침대 사이에도 칸막이를 하라는 거죠. 하지만 칸막이를 하고 3분의 1은 옆에 보이도록 하라는 거죠. 옆에서 무슨 짓 하면 안 되니까. 보이도록 해라. 그리고 이것이 미용실이 갖춰야 될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갖추고 나서 자격증 있고 면허증을 받고 나서 영업 장사하겠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변경 신고가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장사를 하면서 갑자기 간판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바꿔놓고 하면 안 되고 바꿨으면 바꿨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과 아니면 돈 500만 원 벌금 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누가 정했다고? 보건복지부령 장관이 정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법규는 그 사람이 정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소 소재지. 내가 이사를 갑자기 가고 싶어요. 알겠죠? 여기서 가게를 하다가 저 옆으로 이사 갔으면 이사 갔다고 무조건 주소를 소재지를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것도 안 하면 똑같은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이사간 영업장은 3분의 1 이상 증가해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또 중요하고요. 대표자 상명은 뭐냐면 내가 사장 이름을 바꿨어요. 주인이 바뀐 거죠. 간판 이름도 그대로고 가게도 그대로인데 사장이 바뀐 거예요. 바뀌어도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6개월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냅니다. 그리고 언제 해야 된다? 변경 신고는 무조건 한 달 이내로 해야 됩니다. 한 달 이내는 무조건 30일이죠. 알겠습니까? 무조건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폐업 신고가 나옵니다. 폐업 신고는 뭐냐면 내가 이제 장사를 하기 싫어요. 그러면 하기 싫으면 장사 안 한다고 그만뒀다가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20일 이내입니다. 체크하세요. 20일. 네. 신고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신고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합니다. 알겠죠? 장사 안 한다. 폐업 신고하는데 만약 2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가태료 300만 원 이하에 냅니다. 그럼 가태료하고 벌금하고 뭐가 다르냐? 벌금은 100만 원을 내든 10만 원을 내든 범죄자 조회가 됩니다. 알겠죠? 가태료는 내가 1,000만 원 내도 조회가 안 됩니다. 범죄로. 알겠죠? 그래서 폐업은 뭡니까? 장사 안 하는 거잖아. 망해서 문을 닫든 뭐 하기 싫어서 닫았든. 그러니까 제가 크지가 않은 거죠. 신고 안 해도. 그래서 가태료 300만 원 이하입니다. 300만 원 이하니까 100만 원도 될 수 있고 200만 원도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넘어갑니다. 영업의 승계입니다. 승계는 뭐냐면 내가 장사하다가 엄마가 다 돈 아들한테 줬어요. 그 승계죠. 그래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한 달 내내. 알겠죠? 한 1개월 이내니까 뭐냐면 30일 이내겠죠? 폐업 신고 20일 빼곤 전부 다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알겠죠? 승계도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를 하든가, 양도는 이제 주는 거고 합병을 할 수 있죠. 옆에 미용실하고 우리가 합할 수 있죠. 했을 때도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사람 거를 엄마 거를 자기가 받아서 장사를 했어요. 그럼 엄마가 하다가 벌금 안 낸 것도 이건 다 승계됩니다. 알겠죠? 그 사람이 받은 사람이 다 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방세나 무슨 세를 압류당한 것도 다 승계받은 사람이 다 내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달 이내에 승계인 것도 다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신고는 누구한테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합니다. 자,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자, 미용실을 하는 사람은 위생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겼을 때는 벌금을 받습니다. 알겠죠? 그럼 어떤 의무가 있느냐? 2번, 미용업자의 위생관리 의무를 체크하세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미용실은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병원에서 써야 되는 거죠? 순수한 화장과 피부 미용만 해야 됩니다. 이거 체크하세요. 시험에 혹시 많이 나오죠? 의료기구와 의약품은 절대 쓰면 안 된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건 병원에서 쓰는 거죠. 의료기기는, 그죠? 미용실은 순수 화장과 손으로 미용기구는 써도 되죠. 그 다음에 미용기구는 소독한 거와 소독하지 않은 것을 분리해서 보관해야 된다. 면도기는 일회용만 써라. 한 번 쓴 거는 버려라 이거죠. 우리는 내가 쓰고 엄마 쓰고 이줄 있다 또 쓰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벌금 냅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 쓴 거는 한 번만 쓰고 면도기는 버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쓱 하다가 그 면도기 피와 살이 묻고 세균이 있겠죠. 다른 사람한테 전염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자, 미용사 면허증은 영업소 안에 게시해라. 면허증을 받은 거나 이건 면허증 받은 사람이다. 딱 벽에 붙여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생관리 의무에 따른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 할 때 위생관리 기준이 나옵니다. 미용권만 공부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미용실에서 젖에 점 빼는 거, 깃불 뜯기, 쌍꺼풀 수술, 무술, 박피 이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류행위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죠? 그거 하면 벌금입니다. 알겠죠? 미용실 점도 빼고 문신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류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피부 미용을 위하여 약사법 규정에 의약품 또는 의료기구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알겠죠? 미용기구는 소독한 거와 소독하지 않은 것은 절대 분리해라. 이거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면도기는 손님 한 명한테만 사용해라. 업소 내에 미용업 신고증, 면허증을 꼭, 요금 표시증을 꼭 표시해라. 요금표, 면허증, 나는 장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증명서는 다 가게 안에 붙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업장 안에 조명, 이거 체크하세요. 75, 6수 이상. 너무 끔끔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알겠죠? 너무 밝아도 안 되지만 이게 밝기죠. 75, 6수 이상은 꼭 조명을 해라. 알겠습니다. 유지해야 된다. 요거 시험에 나오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에 보면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에서 실내 공기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위생관리 수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해야 됩니다. 실내 안에 왔는데 쾌쾌한 냄새가 난다든지 먼지 냄새가 나고 곰팡이 냄새가 나면 안 되겠죠. 그럼 위생관리가 안 됐잖아요. 기준을 정한 게 적합하게 유지해야 된다. 영업소, 화장실, 기타 공중이용시설 안에서 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경우 오염물질 종류와 오염 허용 기준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거기 지켜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시험이 어려울 때 나옵니다. 알겠죠? 되게 어렵게 나올 때 미세먼지는 기준치는 24시간 평균 이만큼 유지해야 된다. 이게 나옵니다. 이건 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니까 외우고 싶으면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도저히 도통 안 외워질 때는 이거 다 이 표. 3번 표는 어렵게 나올 땐 보기로 나옵니다. 잘 바르게 된 것은. 알겠죠? 그래서 맞추고 싶을 때는 외워야 됩니다. 도저히 안 외워질 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격 사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용실을 차릴 수 없는 사람, 자격증을 땄어요. 하지만 영업시간에 면허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금치산자, 정신이 오락가란 사람 있죠? 기억도 안 나고 하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되겠죠? 갑자기 막 미용하다가 내가 여기 왜 있나? 그럴 수 있죠? 이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금지사 갑자기 막 사람도 못 알아보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격증을 땄다 해도 면허증을 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정신보건상 정신질환자, 약간 정신에 오락가 미친 사람이죠. 하지만 전문의 의사가 미용사를 해도 된다고 허락하면 해주면 됩니다. 이 정신질환이 뭐 마사지 하는데 문제가 없을 때는 하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간염이 있는 사람, 결핵 환자는 절대 미용사를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미용하는 사람이 결핵 환자면 기침하면서 다 오염되겠죠? 절대로 면허증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격증을 땄대도요. 마약, 대마초, 정신 이런 그런 약물 중독자는 절대
절대로 면허증을 줄 수 없습니다. 이건 누가 정했다? 대통령이 정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정한 거죠. 마약이나 약물 중독자는 절대 자격증을 땄다 해도 면허증을 줘서 장사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알겠죠? 누가 정했다? 대통령이 정했다. 그리고 면허가 취소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다시 면허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정지는 무조건 면허증 정지 6개월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정지되고 1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증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체크해 주세요. 격격사유 꼭 시험에 나옵니다. 자, 면허 취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미용사가 다음과 취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됐을 때도 그 면허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소하면 더 큰 죄죠. 정지는 좀 작은 겁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로 정지한다는 거 체크해 주세요. 6개월 이상은 정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정지하고 그 면허증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요 옆에 보면은 미용 업무의 제한이 있습니다. 밑에 중간에 미용 업무의 제한이 뭐냐면 미용사는 무조건 미용실에서 마사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밖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 보라색에 나와 있죠. 그 사람이 질병이 있어서 영업장에 올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우리가 가서 해줄 수 있습니다. 혼례나 기타 의식이 있을 때 미용사가 가서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줬습니다. 가수라고. 알겠죠? 미용실에서 안 하고 여기서 가서 해도 된다. 하지만 그 외에 또 특별한 사항이 있겠죠. 그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락하면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꼭 체크해주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외에 특별할 때는 해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락해준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손님이 질병이 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손님이 혼례나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가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락받고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고 및 출입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용실에 가서 너 지금 뭐 약품 뭐 쓰고 있니, 소독약 뭐 쓰고 있니 이런 거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자격이 있고 영업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너 여기는 무조건 6시까지 근무해. 더 이상 장사하지 마.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시도지사. 이 사람은 그 동네의 영업시간과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 체크하세요. 이번에 영업 제한에서 시도지사는 밑에 보면 영업시간과 영업행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꼭 체크하세요. 예. 이거는 누가만 할 수 있다? 시도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꼭 중요합니다.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생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서 너희들 이거 위생적으로 해라. 소독기는 분리해라. 면도기 일회용만 써라. 개선명령 할 수 있어요. 경고도 줄 수 있습니다. 왜 너는 한 번 쓴 면도기를 또 2번 썼느냐? 개선명령 내릴 수 있죠. 다음에는 꼭 한 번만 써라. 한 번만 더 잡히면은 벌금 때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위생영업소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너희들 폐쇄 명령을 너희들을 장사 못하게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간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권한이 있고요. 또 영업소에다가 이 영업소는 폐쇄되었습니다. 게시물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가게의 기구를 사용 못하도록 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알겠습니까? 그런데 영업소의 기구는 내가 이 신청하면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주세요. 자, 넘어가고요. 요 위에 보면은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각 그 기간을 평가합니다. 2년마다. 그래서 등급을 줍니다. A 등급, B 등급에서 그러니까 등급이 높을수록 뭡니까? 위생 수준이 좋은 데죠. 그죠? 위생 관리 등급을 2년마다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위생 교육은 1년에 꼭 3시간씩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해서 수료증을 꼭 받았습니다. 만약에 교육을 안 하면 벌금입니다. 네네. 나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 표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보면은, 자,
이거 표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하세요. 자, 1차, 2차, 3차, 4차가 있죠. 1차는 첫 번째 잡힌 겁니다. 감사해. 두 번째 3차인데 1차에 영업소 면허 취소면 아주 큰 죄죠. 자,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또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럴 때는 면허를 취소시킵니다. 알겠습니까? 자, 면허 1차에 취소됐다라는 것은 국가 자격증,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자격을, 미용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면허를 취소시킵니다. 그리고 자격증 정지를 받은 사람은 바로 면허증 정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취소는 취소고 정지는 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결격 사유가 아까 뭐 마약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정신질환자가 장사를 하고 있으면 1차 때 면허 취소를 시켜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가지 면허를 취득한 거예요. 미용 자격 면허를 추계를 했을 때 하나는 무조건 취소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넘어가서 이쪽에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영업 정지를 받았어요. 너는 한 달 동안 장사하지 마 정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때 막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폐쇄를 명령시킵니다. 문 닫게 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아주 큰 죄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기고 이제 벌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요것만 하면 끝났습니다. 자, 영업장 신고 안 하고 해도 영업장 폐쇄죠. 자,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까 말했죠? 시장군수구청장 영업신고 안 하면 무조건 이거 큰 죄입니다. 알겠죠? 신고를 해라.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어요. 너 한 달 동안 장사하지 마 했는데, 가보니까 또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자 폐쇄 명령 내린 거. 너 문 닫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감옥에 쳐넣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꼭 체크하세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뭐냐면 돈이 있으면 500만 원 내고요. 없으면 6개월 동안 징역 살아야 되는데 어떤 거다? 변경 신고 안 하면 무조건 이 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승계를 했잖아요. 아까 승계했는데 신고 안 했을 때 한 달 안에 내가 무조건 신고하랬죠. 안 해도 이 벌금을 냅니다.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반했을 때 뭐냐면 미용실에서 미용만 해야 되는데 이상한 짓 하면은 1년 이하의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징역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뭐냐면 위생과 관련한 것을 어겼을 때 1차 경고를 받았을 때 두 번째 잡혔을 때 무조건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알겠죠? 위생관리 그러니까 뭐 면도기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안 지킨 거예요. 그럼 1차 때 경고를 받은 거예요. 개선 명령을 받았는데 두 번째 또 한 거예요. 그럴 때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알겠습니까? 위생과 관련된 걸 어겼을 때 1차 경고를 먹고 또 두 번째 했을 때 알겠습니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면허를 취소되고 나서 계속 영업을 했을 때 면허 정지를 받고도 계속 했을 때 면허 취소나 정지를 받고 나서 하면 안 되는데 잡히면 무조건 3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거죠. 면허를 받지 않고 어류 행위를 했을 때 말합니다. 과태료는 뭡니까? 벌금보다 내가 약한 죄라고 했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폐업 신고 안 하면 무조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0일 이내에 폐업 신고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합니다. 20일 이내에 폐업 신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미용실을 보고하랬죠. 그리고 출입해서 검사하려니까 거부 방해한 거예요. 그러면 과태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 여기서 개선 명령을 위반한 걸 위생관리와 상관없이 뭐 간판 불을 안 켰다든지 그죠 조명을 너무 어둡게 했다든지 이건 위생과 관련 없죠? 위생과 관련 없는 개선 명령 어긴 자는 과태료입니다. 알겠습니까? 위생과 관련 있는 것을 개선 명령을 어긴 사람은 벌금 300만 원 이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차이입니다. 그리고 신고 안 하고 표수 등 철치 않은 사람. 알겠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위생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음 잡혔을 때 개선 명령 받기 전에 처음 잡혔을 때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위생 교육 받지 않으면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알겠습니까? 요 체크하세요. 자, 과태료는 여기 위에 보면 과태료 비용은 누가 정한다? 대통령이 정합니다. 돈 금액은 요에 나옵니다. 과태료 돈 금액을 누가 정한다? 대통령 체크하세요. 그럼 지금 대통령이 하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중 이용시설을 규정한 거는 대통령이고 그 결격사유에서 마약한 사람은 절대 미용사와 면허증을 줄 수 없다고 정한 건 대통령입니다.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건 대통령입니다.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 누구다? 시장군수 구청장 똘마니들 돈 받으러 다닙니다. 알겠습니까? 금액은 누가 정한다? 대통령이 정한다. 알겠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과태료는 30일 이내에 무조건 돈을 내야 되고 그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 이 돈 안 내겠다 하면 재판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의신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징금 징수 절차는 돈을 받아내는 것은 누가 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체크하세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가징금을 돈을 받아내는 절차를 정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과태료 금액을 정한 것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 누구다?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끝입니다. 됐습니까? 자, 공부